안녕하세요. 디도프레시맨 김유경입니다. 저는 결석 페널티로 인해서 강의 영상을 찍어보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찍어볼 것은 파이썬의 자료 구조 중에 하나인 딕셔너리에 관한 영상을 찍어보고자 할 건데요. 제가 1학기 때 수강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에서 기말고사에서 딕셔너리에 관한 문제들을 몽땅 틀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복습하고 나중에 가면은 더 잘 만회할 수 있게끔 같이 공부하는 식으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보시는 강의 자료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제가 직접 공부를 했었던 강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한번 딕셔너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딕셔너리는 키와 값의 쌍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입니다. 왼쪽에는 키를 두고 오른쪽에는 값을 두고 이 키 값을 기반으로 값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딕셔너리를 어떻게 선언을 하느냐?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활용해서 키 그리고 콜론을 이용한 다음에 값 이렇게 형태를 쓰고 각 요소는 쉼표로 구분을 해줍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ge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이 변수에 중괄호를 활용해서 딕셔너리를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박찬호 땡땡 4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땡땡, 즉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키고 오른쪽에 있는 건 값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박찬호라는 것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도 써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쉼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박찬호의 나이와 박지성의 나이, 박세리의 나이, 이승엽의 나이를 딕셔너리로 설정을 해서 변수에 담아주었습니다. 여기 밑에는 예시로 한번 해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또 있는데요. 학번과 이름을 이용해서 한번 딕셔너리를 만들어 본 코드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student info라는 줄임말을 여기에 변수를 설정을 해주었고 등호를 써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괄호가 있죠. 그리고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은 학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름 이렇게 해서 키와 값으로 딕셔너리를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콜론이 있고 또 다른 학번, 콜론, 이름이 있고 그리고 콤마가 있고 또 다른 학번과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딕셔너리를 선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pitals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중괄호를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중괄호가 아니라 딕셔너리를 선언을 해줬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print capitals를 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중괄호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capitals의 타입을 알아보고자 했는데 당연히 딕셔너리가 나왔겠죠. 왜냐면 중괄호를 쓰는 거는 딕셔너리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공백을 나타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capitals라는 변수에 딕셔너리를 삽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옆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라와 수도를 짝 지어놨네요. 여기에 콜론이 하나가 있고 여기도 콜론이 아니라 따옴표가 두 개가 있네요. 코리아 그리고 콜론이 있고 서울이 있고 USA 콜론이 있고 워싱턴이 있네요. 그리고 UK 영국이 있고 런던이 있네요. 이렇게 보면 정말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왼쪽에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은 키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키 값은 나라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콜론이 있고 값은 이 나라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딕셔너리를 선언을 해주었네요. 이렇게 선언해준 capitals라는 변수를 출력을 해보니 딕셔너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capitals의 타입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 딕셔너리가 또한 나왔네요. 중괄호 안에 우리가 딕셔너리의 키와 값을 넣어주지 않아도 중괄호만 있어도 딕셔너리로 분류가 되고 또한 자료를 넣어줘도 딕셔너리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capitals라는 변수 안에 키와 값을 콜론으로 연결을 해줘서 넣어준 것이죠. 2. 이 값은 값을 콜론으로 연결을 해주고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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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을 콜론으로 연결을
또 이번에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이용을 해볼 건데요. 키와 값에는 어떤 자료형이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딕셔너리에서는 키는 중복을 할 수 없지만 값은 중복이 가능하다고 또 하네요. 밑에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왼쪽에 보면은 48이라는 키값이 중복이 됐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박찬호라는 값이 중복이 됐는데 이것은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일한 키를 갖는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키가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까와 똑같이 캐피탈스라는 변수에 딕셔너리를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위에 있는 회색 박스를 보면은 코리아 서울, USA 워싱턴, UK 파리스, UK 런던 여기에 UK 유나이티드 킹덤이 라는 키가 중복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동일한 키를 갖는 딕셔너리는 마지막에 있는 키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캐피탈스를 프린트를 해보았더니 똑같이 코리아 서울, USA 워싱턴, 유나이티드 킹덤은 런던 이 마지막에 있는 값이 여기로 적용이 됐죠. 이것은 그냥 삭제가 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딕셔너리 함수는 정말 많은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아무래도 이 밑에 있는 4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를 조회하기. 특정 값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뒤에 대괄호를 입력하고 그 내부에 키를 입력을 하라고 하네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한번 밑에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수도라는 딕셔너리가 선언되어 있네요. 여기서 캐피탈스하고 딕셔너리 뒤에 대괄호를 입력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코리아라는 키를 입력을 해주면 값이 프린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캐피탈스 그리고 대괄호하고 만약에 내가 워싱턴을 출력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워싱턴의 키인 USA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제가 지금 아이패드로 촬영을 하고 있는 터라 프로그램은 바로 직접적으로 못 보여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리스트 안에 특수정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재료, 무엇을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재료라는 딕셔너리를 선언을 해주고 있네요. 변수 이름 자체가 딕셔너리고 영상이 자꾸 끊겨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리스트 안에 특정값을 출력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딕셔너리는 특이하게도 리스트 자체를 값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인그리디언트라는 키를 출력을 해보았더니 뒤에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리스트 안에 특정 값을 출력하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전에 리스트에서 계속 했던 대로 숫자를 한번 매겨보자면 0, 1, 2, 3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그리디언트하고 대괄호를 또 사용을 해서 그 대괄호 안에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은 그 위치에 있는 1이면 설탕이겠죠. 설탕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딕셔너리 요소 삽입에 대해서 봐보도록 할 건데 딕셔너리에 값을 추가할 때는 키를 기반으로 값을 입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처럼 캐피탈스라는 수도에 관한 딕셔너리를 또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줄에는 캐피탈스라는 딕셔너리 안에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값을 추가해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딕셔너리의 변수를 입력을 해주고 대괄호를 써준 다음에 새로운 키를 넣어주고 등호를 써준 다음에 값을 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는 딕셔너리의 형태로 코리아, 콜론, 서울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USA는 워싱턴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고 또 영국, 이번엔 프랑스까지 추가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딕셔너리에 이미 존재하는 키를 지정하고 값을 넣으면 기존 값을 대치를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딕셔너리 값을 수정해 주는 것인데요. 캐피탈스라는 이미 존재하는 딕셔너리를 보신다면 지금 여기에 이미 미국에 대한 키와 값이 있는데 미국의 수도는 LA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 값을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캐피탈스 아까랑 똑같이 대괄호를 써주시고 추가하는 것과 똑같이 키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등호를 쓰시고 값을 넣어주시면 이 LA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아까 새로운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워싱턴으로 교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요소를 수정하려는 요소의 키와 값을 쓰면 되는데요. 위에랑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딕셔너리 요소를 삭제하는 것을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del 키워드입니다. del 키워드를 이용하면 딕셔너리의 특정 아이템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한번 봐봅시다. 캐피탈스라는 딕셔너리가 또 존재를 하고 있네요. del을 써주고 캐피탈을 써줍니다. 그리고 대괄호를 또 써준 다음에 딕셔너리의 특정 키값을 써준다면은 아예 뒤에 있어야 할 UK 런던이라는 딕셔너리가 사라지게 됐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어진 키를 가진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요. 아까는 우리가 요 대괄호 안에다가 UK를 써줬기 때문에 그 값이 삭제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코리아, USA, UK가 있는데 프랑스라는 키값은 없는데 여기에 프랑스라는 키값을 넣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del 함수뿐만이 아니라 pop 함수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함수는 del 함수와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캐피탈이라는 딕셔너리가 존재를 하고 있고 프린트를 써준 다음에 capitals.pop 써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이용해서 소괄호를 이용을 해서 안에 키값을 넣어준다면은 여기에 United Kingdom, UK의 항목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으시겠죠. 여기에 꼭 프린트를 써주지 않고 한 번에 프린트를 해준다고 해도 삭제는 바로 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키를 가진 항목이 없을 경우 똑같이 키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은 in 키워드인데요. 이것은 in이라는 것은 안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유출을 할 수 있듯이 in을 활용해서 딕셔너리 안에 해당 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줄 겁니다. 딕셔너리 안에 그 키가 있다면 true를 보내줄 것이고 없다면 false를 반환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Korea in capitals. 코리아가 이 capitals라는 딕셔너리 안에 있느냐, in을 활용을 해줬죠. 여기에 코리아가 있으니까 true를 써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키를 사용을 해주어야 in은 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값이 아니라 키를 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캐피탈스에 또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프린트를 해주었는데 프랑스는 캐피탈스라는 딕셔너리 안에 지금 없으니까 false를 반환을 하고 있네요. 항목을 삭제할 때 우리가 방금 del이랑 pop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in 키워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if 함수를 if 조건문을 활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UK라는 키값이 캐피탈 안에 있다면 콜론
UK를 지워라 라고 팝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어찌 보면은 in 키워드랑 팝 함수를 같이 혼용해서 응용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은 UK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get 함수인데요. 딕셔너리 키로 값을 추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딕셔너리 명하고 점을 찍은 다음에 get하고 소괄호를 써주고 안에 키 값을 넣으면 값이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딕셔너리 명하고 우리가 아까 봤던 딕셔너리 명하고 대괄호를 써주고 그 대괄호 안에 키를 넣으면 값이 추출이 되는 것을 아까 초반에 봤었는데 이 get 함수를 사용을 해도 결과가 같게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키값에는 그 키에 있는 값이 출력되는 것은 결과가 당연히 같겠죠. 존재하지 않는 키에 접근할 경우에는 none을 출력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capitals라는 딕셔너리가 있는데 get을 사용을 해서 코리아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려고 하네요. 그러면 코리아가 있으니까 서울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get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출력을 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print capitals 하고 대괄호 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또 똑같은 서울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세 번째 줄을 보면은 프랑스의 값을 꺼내달라고 하는데 위에 딕셔너리에는 프랑스의 값이 프랑스라는 키도 없을 뿐더러 키가 없으니까 값도 없으니까 none을 출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실습은 지금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딕셔너리 함수인데요. len 함수입니다. 딕셔너리의 전체 요소 개수를 조회를 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len을 하고 괄호 안에 그냥 딕셔너리에 변수를 넣어주면은 요소가 3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콤마가 2개 있으니까 요소는 코리아, USA, UK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keys와 values 함수인데요. 딕셔너리의 전체 키와 값을 조회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괄호와 get 함수를 이용해서 키를 입력하면 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들을 봐왔는데 이번에는 전체 키와 값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딕셔너리 명 .key 하면은 딕셔너리의 모든 키를 반환을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꼭 모든 키이기 때문에 s를 입력을 꼭 해줘야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딕셔너리 명 .keys를 이렇게 해주었는데 여기서 키만 괄호 안에 그리고 또한 대괄호 그러니까 소괄호 안에 대괄호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고 있죠. 그리고 결과는 이 딕셔너리를 의미하는 약자가 있고 그리고 언더바가 있고 키스가 있는데 이것을 없이 출력을 할 때는 이 list라는 것을 이용을 해주면은 dict 하고 kiss 이렇게 출력되는 것이 그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자면 list하고 소괄호를 써준 다음에 딕셔너리명 똑같이 컴마가 아닌 점을 찍고 kiss를 입력을 하고 괄호를 하고 또 괄호를 닫고 괄호를 또 닫아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앞에 있는 문자가 없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values인데요. values는 아까는 키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반환을 해줬지만 이번에는 모든 값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반환을 해줍니다. 똑같이 보면은 점을 찍고 values하고 괄호까지 입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dict하고 values라고 나오는데 이것 또한 없애려면 아까와 똑같이 list를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리스트를 써주고 괄호 안에 똑같이 딕셔너리의 변수를 써주고 점을 찍어준 다음에 values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앞에 dict하고 values가 없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엔 실습인데 제가 손 코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구점에서 연필은 200원, 펜은 800원, 지우개는 500원, 차는 3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목록을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고 가격만 리스트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 리스트로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앞에 있는 이 연필, 펜, 지우개, 차는 키가 될 것이고 뒤에 있는 가격은 값이 되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스라고 할까요? 는 중괄호를 사용을 해주고 연필이라는 이 아이템들의 이름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써줍니다. 콜론을 써주고 200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펜을 써야 하기 때문에 콤마를 써준 다음에 펜 키를 입력을 해주고 콜론 그 다음에 800원 똑같이 지우개 500원 뒤에 자리가 부족하네요. 자 300원 하고 중괄호를 닫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템스라는 변수 안에 요 문구점에서 파는 물건들을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만 리스트로 출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점 하고 가격은 밸류가 되겠죠. 값이니까. 이렇게 프린트도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출력이 되지 않겠죠. 왜냐면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된다면 아까 봤던 앞에 dict 언더바 values 이렇게 하고 이 리스트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주려면 다시 프린트를 써준 다음에 리스트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한다면 이 앞에 있는 값이 없어진 이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얘는 안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또 다른 실습인데요. 커피숍에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그린티 라떼, 모카 라떼 등의 4개의 메뉴가 있고 각 메뉴의 가격은 이렇고 이 목록을 딕셔너리로 작성을 해보고 아메리카노와 바닐라 라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라고 하네요. 이렇게 확인을 하려면 아까 i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준다고 했죠. 그러면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메뉴라는 변수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똑같이 중괄호를 열어주시고 아메리카노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또 따옴표를 써서 아메리카노 콜론 2,000원 그 다음 카페라떼 콜론 2,500원 그린티 라떼 콜론 3,000원 모카 라떼 자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써보겠습니다. 어차피 손코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중괄호를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록을 작성을 해보고 아메리카노와 바닐라 라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프린트 아메리카노 아까 in 키워드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in 딕셔너리 변수가 메뉴였죠? 하면은 어떻게 출력이 될지 예상을 해봅시다. 아메리카노가 있으니까 true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바닐라 라떼가 in 메뉴에 있느냐 하면 없기 때문에 이것은 false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시간에 과제로 작성을 했던 자판기, 커피 자판기에 대한 이런 코드를 한번 살펴보고 같이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과제가 이 커피 자판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 안에는 4가지의 메뉴가 있고 가격의 메뉴를 알려주고 딕셔너리를 작성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맨 첫 번째 줄에 작성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주 쉽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딕셔너리에 있는 값을 원하는 수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메뉴를 입력을 받아서 이 메뉴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수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였는데요. 만약에 이 딕셔너리에 우리가 입력받은 메뉴가 이미 있다면 그 메뉴의 가격을 수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또한 딕셔너리에 만약에 그 메뉴가 없다면 메뉴를 추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시 답안을 참고를 해서 그러면 한번 프로그래밍을 짜보도록 할게요. 추가 또는 수정할 메뉴를 입력을 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메리카노를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밴딩머신 안에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그린티라떼, 모카라떼 총 4개의 메뉴가 있는데 아메리카노라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뉴를 수정하는 프로그램을 짜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메뉴도 보시면은 추가 또는 수정할 메뉴를 입력을 해달라는 것은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add라는 변수를 입력을 해서 잠시만요. add라는 변수를 입력을 해서 인풋을 사용을 해서 이 추가 또는 수정할 메뉴를 입력하세요 라는 문자를 출력을 하고 입력을 받아야겠죠. 왼쪽에 있는 예시 답안부터 처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메리카노라고 입력을 받았으니까 메뉴를 수정을 해야겠죠. 만약에 이 add 우리가 입력받은 게 밴딩머신 안에 있다면 우리가 아까 in 키워드를 봤죠. 그래서 in을 사용을 해줘서 있는지 없는지를 활용해서 조건문을 만들어줬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 아메리카노 같은 상황이겠죠. 만약 아메리카노가 밴딩머신 안에 있으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왼쪽에 또 예시 답안을 보시면 선택한 메뉴는 아메리카노이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미 딕셔너리 안에 있으니까 이 메뉴의 가격은 얼마인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콤마와 그냥 프린트 문을 이용해서 선택한 메뉴는 add 아메리카노이고 가격은 밴딩머신하고 add를 사용을 해줬죠. 밴딩머신하고 대괄호를 쓴 다음에 안에 키값을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값이 나오겠죠. 이 아메리카노라는 키가 add라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으니 위에 보시면 아메리카노는 2,000원이기 때문에 그 값인 2,000원이 출력이 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는 메뉴를 수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뉴에 수정된 가격을 입력을 해달라는 문구가 또 인풋을 활용을 해서 출력이 되고 있네요. 똑같이 change price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이 문장을 출력을 해주고 입력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정을 해줘야겠죠. 이 수정할 프로그램은 아까 말했듯이 밴딩머신하고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안에 키를 넣어주고 수정할 값을 등호를 활용을 해서 써주면은 이게 수정이 된다고 우리 아까 초반에 강의 자료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주고 수정이 완료되었다는 문장도 내보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프린트를 활용해서 add의 가격은 change price 1으로 수정이 되었다고 출력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메뉴가 새로운 메뉴를 입력을 받는다면 이 메뉴를 추가해줘야겠죠. 그래서 else를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예시담에도 보시면 에스프레소라는 메뉴를 추가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에스프레소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추가할 메뉴의 가격을 입력을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new price를 사용해줬습니다. new price라는 변수를 사용을 해주고 인풋을 해서 추가할 메뉴의 가격을 입력을 해달라고 하네요. 그렇게 입력받은 가격은 에스프레소는 1,000원입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위에서 했던 것처럼 메뉴를 추가를 해주고 있네요. 밴딩머신 add 해서 new price라는 것에 int를 감싸주면서 이거를 추가를 해달라고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뉴가 추가가 됐다는 말과 함께 메뉴가 총 몇 개가 되었는지를 출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add라는 메뉴가 추가되어서 메뉴는 총 이번에 렌함수를 사용해줬습니다. 왜냐면 총 5개입니다 라는 것을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딕셔너리 안에 있는
그 세트라고 해야 되나? 키와 값이 묶여져 있는 게 몇 개가 있느냐, 그 개수를 세는 것은 l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주면 된다고 아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len 해가지고 개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딕셔너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형식으로 손코딩도 해보고 강의 자료도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짰던 이 밴딩 머신, 커피 밴딩 머신을 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